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상위 1% 트레이더 주식 효자 김유자입니다. 오늘도 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 또 구독자분들은 아니 무슨 뭐 맨날 장이 좋다, 장이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매일 말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효자 종목은 정말 잘 맞고 있어요, 최근에. 물론 뭐 저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조금 매매에 도움을 드리고자 알려드리는데 잘 맞으면 좋죠. 저도 굉장히 좋고, 또 여러분들께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저도 모르는 정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알려드리려고 깊게 파다 보니 좋은 이런 구간이나 재료 이런 게 조금 더 많이 보여요, 저 혼자 할 때보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유튜브 하는 것도 마음에 들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린이분들, 뭐 구독자분들, 직장인분들 다 같이 저랑 수익이 난다, 그리고 고맙다 이런 댓글이 달리는 거 보면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항상 고래를 춤추게 하죠. 고래 맞나요? 아무튼 그래서 저도 더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고 매일매일 효자 종목이 잘 맞고 있다, 이런 소리를 주저리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저는 오전에 매매가 끝났어요. 여기 보시면 커뮤니티 보시면요, 어제 우등집함 종백 했다고 말씀드렸었고, 우리 효자방 분들 이렇게 다 먹었죠. 우등집함이랑 에코아이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서 산 게 아니고요. 저는 어제 여기서 산 거는 이제 올라갈 때 다 매도를 했고, 이것도 꽤 많이 먹었었잖아요. 10% 이상 먹었었고, 저는 시간 외에 마지막 타임에 50분인가? 그때 샀어요. 그때 한 5% 올라 있을 때 조금 이제 매수를 했는데, 야, 오늘 오전부터 갭이 17%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매도했죠. 반 매도하고 좀 더 지켜보다 매도하고, 결국 오늘 에코아이는 상한가를 갖고 시간 외에서 좀 떨어졌는데 좀 뜻밖의 이런 식으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우동집함도 어제 시간 외에서는 2.3%가 떴었죠. 근데 오늘 시작하니까 5% 이상 갭이 떴었고, 조금 더 지켜보니까 더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6%, 거의 뭐 한 10% 이렇게 매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먹었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얘도 5% 이상 먹었습니다. 오전에 시가 베팅을 해서 갭이 안 떴죠. 갭이 안 떴었고 시가 베팅을 해서 짧게 끊고 먹었습니다. 짧게 먹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후장에 다시 한번 먹었고요. 이따 일지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잘 매매를 했다. 오전부터 6시 6분 매매 종료라고 조금 멋있는 척을 했어요. 근데 매매 종료한 건 아니고요. 계속 지켜봤죠. 중간장에는 거의 매매를 안 했어요. 그리고 오후장에 이제 에코프로 버티 떨어지는 거 매매 한 번, 그리고 칩스앤미디어 뭐 요 정도? 오늘 매매한 종목은 많지 않습니다. 이따 다 보여드릴 거고. 자, 그래서 바로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댓글들이 이제 좀 달아주세요. 뭐 이렇게 달아주시는데 이런 게 저한테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장을 요약을 하면요, 초전도체 테마가 재등장을 했어요. 덕성이 상한가를 갖고, 그 이유는 유튜브에서 오늘 뭐 LK99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뭐 그런 게 있었고, 저기 어디에 또 등록이 된다, 이런 찌라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덕성은 현재 한동훈 관련주로 돼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게 왜 한동훈 관련주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 믿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 다 파보지 않습니다. 어떤 테마에서 이 종목이 왜 뭐 한동훈 관련주인지 이런 거 파보지 않아요. 그런 시간이 너무 아깝거든요. 왜냐면 증권가 뉴스 이런 거 참고해서 아, 얘가 이런 식으로 갔구나 라고 그 정도만 체크를 하지, 왜 얘가 이렇게 한동훈 관련주로 갔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쳐보세요. 한동훈 뭐 덕성이 왜 한동훈 관련주인지. 그래서 초전도체에다가 한동훈 관련주까지 속해서 상한가를 갖고, 얘 때문에 초전도체 애들이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CCS도 그 뉴스가 있었죠. 뭐 저거 다시 초전도체 다시 지금 보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어제 그 보여드렸었죠. 그런 뉴스로 오늘까지 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 테마의 강세, 테마 역시 강세. 오전에 에코프로 머티, 뭐 에코아이, 그리고 큐로셀. 자, 큐로셀은 진짜 좀 소름이 돋아요. 이거는 제가 어제 분명히 이거 말씀드렸었죠. 이거 어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얘는 기준봉을 세우고 3일 정도 있다가 기준봉의 중간까지 와서 상승, 기준봉 세우고 기준봉의 중간까지 와서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라고 어제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살짝 했어요. 오후장에 상한가 갈 것 같아서 살짝 했고, 한 6% 정도, 6%, 7% 정도 먹고 나왔습니다. 오늘 매매가 너무 저는 좀 괜찮았고, 막 엄청나게 수익이 크진 않아요. 수익이 괜찮은데 엄청나게 크진 않아요. 원래 에코프로
머티에서 좀 크게 먹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밀려가지고 좀 그냥 뭐 쏘쏘한 수익이 났다. 이 정도. 그리고 우후장의 예상대로 급락. 이거는 에코프로 머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은 좋았으나 다음 분기 중국 그 수출 규제로 인해서 뭐 안 좋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애프터마켓에서는 하락을 했고요.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아도 지금 1분기, 2분기는 실적이 계속 좋았잖아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시간 외에서 그 다음날 엄청나게 갭이 많이 떴었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제가 이번에는 좀 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주 하신 분들은 어제 분명히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또 월가에서 붙이더니 하락을 시키고 애프터마켓까지 좀 안 좋게 끝났습니다. 많이 밀린 건 아니고요. 마이너스 한 1점 몇 프로?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관련주의 약세. 그리고 오늘 시간 외에서는 철도와 풍력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이것도 이따 재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증시는 보합 수준입니다. 체크를 해보면 세계 증시, 유럽 증시는 지금 뭐 강보합이고, 그리고 아시아 증시는 약보합이었네요. 조금 떨어졌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금은 금이 2,000달러를 다시 넘었네요. 금도 이제 슬슬 다시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지금 이팔 전쟁은 거의 끝나가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이제 뭐 철도를 건설하고 이런 거는 세계 정세가 전쟁이 끝나가는 분위기죠. 지금 분위기는. 그래서 그러면 금은 가격이 조금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지금 세계 금값 이런 것들은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예상하기가 힘들어서 이거는 뭐 지켜보면 되겠죠. 원달러 환율도 1,300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스닥은 마이너스 0.59% 마감을 했고요. 이거를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전날 신고가를 가더니 조금 하락을 했고, 아마존도 하락, 엔비디아도 어제 하락 이렇게 했네요. 근데 엔비디아는 지금 다시 오르네. 이거 보세요. 지금 다시 500달러를 찍으려고 하고 있죠. 지금은 프리마켓 시간이고, 프리마켓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장전 시간 외에요. 그리고 얘네가 끝나고 새벽 시간, 우리나라 장 열리기 1시간 전까지는 애프터마켓이라고 해서 장후 시간 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 좀 다시 오르고 있네. 이건 뭐 내일 체크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장은 이렇게 돼가고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는 0.05%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0.29%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뭐 보합 수준이죠. 이 정도면 뭐 양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강세 테마는 초전도체, 신규 상장 테마, 한동훈 테마, 해운 테마, 그리고 철도랑 풍력은 장중에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시간 외에서 강했다. 그리고 풍력은 조금 움직였었어요. 근데 뭐 풍력 이런 애들은 거래대금이 터지는 애들이 아니고 주도 테마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는. 그렇기 때문에 풍력은 거의 저는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한 테마에서 강한 애들로 대장만 매매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약세 테마 2차전지, 유전자 가위가 오늘 조금 밀렸죠. 툴젠이 어제 여기 효자 종목에 있는데 지금 살짝 올랐어요. 시간 외에서 뭐 1.3% 이렇게 올랐고, 그리고 MS랑 엔비디아 관련주 애들은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테마도 오늘 약했고요. 반도체 테마는 오늘 거의 보합 수준, 살짝 올랐습니다. 강보합. 로봇도 두산 로보틱스만 지금 굉장히 강하고, 두산 로보틱스는 오늘 신고가를 찍고 내려왔죠. 여기가 지금 점섬 침대가 신고가였는데 신고가를 찍고 내려왔습니다. 이런 거는 저항을 맞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신고가를 뚫고 내려왔는데도 저항인가요? 네. 그 기준은 종가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고가 기준이 아니고요. 고가는 69,100원이잖아요. 여기가 고가죠. 여기에 이 끝부분, 윗꼬리의 끝부분이 고가고요. 그리고 종가는 여기입니다. 여기. 이 네모칸의 끝부분, 캔들의 끝부분이 종가예요.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는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쌍봉에, 그러니까 전고점에, 쌍봉보다는 전고점에서 저항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종가가 여기를 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를 이렇게 넘었으면 신고가가 되지만 이런 식으로 살짝 뚫고 내려오는 건 의미가 없다. 전고점 저항을 맞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자율주행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제가 어제 얘네 보호예수 풀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도 오늘 오전에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엄청나게 강했고, 자,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세력들이 쏘아 올리고 손바뀜이 일어난 거죠. 손바뀜이 뭐냐? 세력들이 센 척을 하는 거예요. 오전에 주가를 띄웁니다. 갑자기 거래량이 많이 들어와요. 엄청나게 사줍니다. 그러면 개미들이 달라붙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력들은 조금씩 사면서 매도를 해요. 선생님, 매도만 하는 게 아닌가요? 큰 물량이 있으면요. 호가창에 이렇게 큰 물량이 있잖아요. 매도 호가에 큰 물량들이 걸려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 호가에 막 몇 억씩. 이런 것들은 세력이 걷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력이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매도를 할 때도 어느 정도 사주면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세력의 평단은 굉장히 낮지만 이런데 이렇게 슈팅을 줄 때 조금씩 올라오게 되겠죠. 그래도 세력은 항상 개인들보단 수익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쏘아 올려줬고 여기서 개인들한테 좀 많이 올린 걸로 예상이 된다. 왜냐? 이거를 기준봉을 안 세우고 이런 식으로 많이 빼버렸죠. 아마 여기서 많이 개인들한테 넘긴 걸로 보입니다. 이런 거는 항상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이 효자 영상을 매일매일 보신다면 이런 거를 피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의료 AI 테마도 보합. 근데 오늘 뷰노가 좀 강했습니다. 뷰노는 내일 효자 종목에도 있는데 보시면은 이런 구간에서 지지 저항이 많았던 구간에서 종가 기준으로 여기를 뚫고 시간 외에서 4%나 올랐어요. 4%가 올랐고 이러면 이제 내일 이런 박스권 구간을 뚫는 그런 시세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단기적 추세가 좋아질 수 있다. 상승 후 눌림 그리고 다시 재차 상승을 하기 위한 그런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 게 보이네요. 그래서 내일 한번 주시를 해봐야겠죠. 아,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됐고요. 자, 복귀를 또 빠르게 해봐야겠죠. 일단 에코프로 버티 눌림이었습니다. 에코프로 버티는 오늘 뭐 저는 완벽한 매매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오전에 이게 7%가 살짝 안 되네. 6% 정도 수익 실현을 했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수익 실현을 하고 이런 종목 에코프로 머티 이런 종목은 지금 최근 거래대금이 1조 이상 계속 터졌죠.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크게 하면 된다 안 된다 해도 된다. 하지만 만약에 얘가 올라가서 다행이지 밑으로 떨어졌으면 바로 손절을 생각을 했어야겠죠. 그래서 비중을 어느 정도 실을 수 있는 종목이었고 이런 종목에서 5% 이상 먹은 거는 굉장히 좀 괜찮은 매매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번 눌림을 잡은 거예요. 중간에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 전 오늘 폭락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또 이걸 어떻게 아셨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냥 이 분위기라는 거, 이 호가창과 오늘 분위기, 장중 분위기 이런 거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데서 보면 시가가 계속 깨졌었죠. 시가를 계속 깨는 흐름 그리고 상당히 강한 10만 원 라운드 피겨 저항대를 못 뚫어요. 계속 뚫지 못하고 여기서 꺾이면서 이런 식으로 또 오후에 떨어지는 걸 보고 저는 오후에 이거 떨어진다라고 우리 그 효자방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효자방 분들은 여기서 다 먹었어요. 여기서. 왜냐? 제가 9만 원 밑으로 줍줍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짧은 것 같아 보이지만 3% 이상입니다. 여기서 이거 먹은 거 3% 이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3, 4%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다. 그래서 오전에 6%, 오후에 4% 이렇게 먹고 나왔고 이거를 보여드리면 우리 효자방 분들은 제가 거짓말 안 하는 거 다 아실 텐데 구독자분들은 또 자, 이거 오전에 적은 거예요. 오전에 에코머티 9만부터 밑으로 주식 이거 잡으라고 나중에 말씀드렸고 오후장에 이제 여기를 깼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깬다면 여기서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는 이렇게 매매를 했고 에코아이는 정말 운이 좋게 어제 시간 외에 5% 떴을 때 들어가서 자 여기 보시면 어제 종가 마감이 4%였죠. 플러스 4%. 여기. 어제 종가 4.33% 마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샀을 때는 좀 더 높았던 걸로 알거든요. 5% 정도 됐던 걸로 아는데 아무튼 그러면 저는 5시 50분 타임에 샀었나 봐요. 6시 타임이 4.33%니까. 근데 17%나 갭이 떴었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매도를 하고 나와야겠죠. 근데 또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고 나왔고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 여기서는 손절을 했는데 3% 손절한 거예요 이거. 근데 상한가를 가고 얘가 이게 8만원 구간이었습니다. 8만원 구간에서 혹시 깬다면 8만원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까 해가지고 걸어놓은 건데 상당히 이제 세게 올라가서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와가지고 여기서는 뭐 살짝 손절을 했죠. 그래도 먹은 게 크니까 뭐 3% 정도야. 뭐 저런 거 수수료를 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어제가 아니고 어제부터 얘는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에코아이는. 그래서 내일은 안 볼 것 같아요. 내일은 안 볼 것 같고 얘가 만약에 이런 구간까지 지금 갭이 이만큼이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이 갭을 다 메꾸고 한 6만 5천 원? 이런데 와주면은 좀 볼 것 같아요. 에코아이는. 뭐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태평양 물산 눌림 오지 않았죠. 얘는 지금 단기 과열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눌림을 좋아하는데 올라가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인벤티지 랩은 일정이 있어서 저는 안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오후 2시에 그 마약 관련해가지고 정부 회의가 있었고 대책 회의가 있었고 그때 이제 살짝 반짝했네요. 2시 부근에. 그래서
오전에 만약에 이런 데서 잘 모았다라고 하면은 수익 좀 났으려나? 한 2%? 네, 이 정도는 뭐 수익이 난 게 아니네, 거의. 안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얘 말고 오늘 그 경보제약이랑 그 기존의 펜타닐 이런 애들이 세게 갔어요. 이런 애들도 지금 한동훈 테마, 저 마약 테마에 낀다라고 증권가 뉴스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얘는 그 펜타닐 그 미국 마약 때문에 이전에 올랐었죠, 이미. 그래서 얘네가 강했다. 그리고 기존에 한동훈 테마, 마약 테마였던 애들은 오늘 시세가 별로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인벤티지 랩은 할 수가 없었고 저는 안 했습니다. 부방이 눌림을 잡으려고 했는데 끝까지 안 옵니다. 부방은 계속 횡보를 했습니다. 계속 횡보를 하고 결국 얘는 단기 과열에 들어갔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거 종가에 살짝 샀어요. 얘가 4,250원이면 단기 과열이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호가 차이로 4,255원 이렇게 돼가지고 종가가 이렇게 만들어서 세력이 얘를 단기 과열을 보냈고, 단기 과열을 가니까 시간 외에서 이렇게 많이 빠졌죠. 저는 20분 타임에 반 팔고 30분 타임인가 이때 반반 팔았을 거예요. 그래서 손절로 나왔습니다. 얘는 어차피 얘는 제가 효자방 분들께도 이제 물량 진짜 적게 하라고 했어요. 왜냐, 이거는 한호가 차이로 단기 과열 가고 안 가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홀짝 매매죠. 저는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런 데다가는 비중 정말 적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얘랑 제가 중배를 했던 건 서남이에요. 서남을 중배를 했고, 당연히 얘는 저기 그 지금 부방보다는 크게 했습니다. 3배나 많이 베팅을 했고, 이유는 덕성이랑 서남은 같이 움직이죠, 보통. 근데 덕성은 상한가를 갔었고 서남은 상한가를 못 갔는데 얘가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빠진 구간이었어요. 고점 대비 13%나 빠진 구간이었기 때문에, 원래 신성 델타테크가 초전도체 중에 대장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덕성이 대장으로 갔기 때문에 덕성이랑 보통 같이 움직이는 서남을 종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배를 했는데 또 운이 좋게 1.8%가량 오르면서 마감을 했다. 그리고 인크론 바이오, 얘는 뭐 못했죠. 저는 지금 정찰병만 여기 사놨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일 일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사놨는데 지금 뭐 시간 외에서는 살짝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효자존에 오지 않았죠. 인크론 바이오는 이런 구간 돌파하거나 눌림 올 때 해라 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고, 이런 구간을 횡보하길래 종가에 살짝 정찰병만 담아둔 겁니다. 그리고 툴젠도 툴젠은 우리 구간에 왔었죠. 분봉에서 이런 구간이었는데 얘도 그냥 정찰병만 지금 사뒀어요. 얘는 시간 외에 살짝 올랐네요. 내일까지는 볼 필요가 있다. 내일 만약에 시세가 안 나온다 라고 하면은 정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등집함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얘는 뭐 완벽한 매매였고, 우등집함은 어제 종배를 했고, 종배를 해서 6% 그리고 10%에 다 날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매매가 됐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오지 않았죠. 우리 자리에. 얘는 종가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전에는 그냥 이거 돌파 매매, 보시면은 이 전고점 돌파가 나오고 나서 이제 지지가 나왔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돌파 후에, 전고점을 돌파 후에 조정이 나올 때 이 눌림목,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라고 하면 재차 상승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갔던 겁니다. 이런 구간은 제가 또 너무 높아서 우리 효자방 분들께는 잘 안 알려드리는데 오늘은 말씀드렸어요. 저 했다라고. 그래서 얘도 4%, 뭐 6% 이렇게 이때 거의 다 매도를 했고요. 이거는 물량 조금 남았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여기서 매수한 이유는 얘가 여기 오늘 신고가를 가고 이 점선 부분 있죠.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지 보려고 이렇게 걸어놨었는데 여기를 깨가지고 지지가 깨졌죠. 그래서 바로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먹을 때는 길게, 손실일 땐 짧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주린이 분들은 먹을 때는 짧게, 손절할 때는 길게. 이거는 무슨 매매다? 지는 매매다. 그러면 제가 하는 매매는요, 먹을 땐 길고 짧게 끊는 거, 이런 건 이기는 매매다. 이런 걸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삼청당 제약은 7만원에서 주시하기로 했었는데 얘는 오늘 기사가 한번 또 나와줬어요. 그래서 한번 반짝이긴 했는데 어디 갔냐,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 했는데? 잠깐만. 얘 이거 뉴스 나왔을 때 했어요. 뉴스 나왔을 때 잠깐 했다가 7만원 돌파하네? 라고 해서 했다가 그냥 바로 나왔습니다. 이거 수익 났었는데 약해가지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리고 큐로셀은 이거는 어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뉴스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이거 돌파하면 해볼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뉴스로 상한가를 간 거예요. 근데 오전에는 여기 돌파하네 해서 돌파 매매 살짝 했는데 안 가가지고 손절을 했고, 오후장에 얘가 계속 저점을 높이죠.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서 사서, 이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기서 사서 이런 데를 깨면 손절을 해야겠다. 아니면 얘는 오늘 상한가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딱 상한가에서 매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5% 6% 정도 수익이 났죠. 이렇게 됐었고, 그래서 큐로셀도 사실 어제 효자 종목엔 없었지만 제가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후장에 이렇게 상한가에서 매도를 하고 나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흥하해운은 왜 써놨냐면 이것도 효자 종목이 없었는데 이거는 제가 연말까지는 해운주는 좋다라고 스윙 매매 하실 분들, 약간 중장기로 가져가실 분들은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상한가가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효자방에서 먹으신 분이 있는데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스윙 좋은 매매 아니면 단기 스윙 좋은 종목 이런 것들 알려드리는데, 이런 거 잘 메모해 두시면은 이런 식으로 강하게 시세가 나온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그래서 저는 매매를 이렇게 했고요. 제가 제일 크게 수익 난 건 뭐 에코프로 머티죠, 당연히. 예. 그리고 우등지팜도 괜찮게 수익이 났고, 그리고 뭐 있었죠? 크게 먹은 게 또 에코아이도 크게 먹었고, 오늘 저는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손절한 거를 보여드리면, 손절은 폴라리스 오피스 이 한 종목 손절을 했고, 이렇게 얘는 어제 여기서 정찰병을 사고 오후장에 살짝 들어갔어요. 이거 왜 샀냐면 저는 엔비디아 저거 때문에 안 본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살리려고 들어간 거예요. 살리려고 들어갔는데 엔비디아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개파락을 했고, 이렇게 한 종목 손절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했다. 자, 그래서 뉴스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엔비디아 후 실적에도 중판매 금지 전망으로 하향, 시간 외에서 1%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당 순이익이 4달러라고 밝혔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 3.37달러를 상회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좋게 나온 거죠. 매출도 181억 2천만 달러가 나왔고, 예상치는 161억 8천만 달러가 예상치도 훨씬 좋게 매출도 나왔는데, 월가에서 또 뭐 중판매 금지로 하향, 이런 거를 왜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보단 낫죠. 그래서 시간 외에서 살짝 하락을 했다. 뭐 1% 정도 하락은요, 뭐 하락한 것도 아니죠. 사실 뭐 장중에 어떻게 되는지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게 있었다. 장관 한동훈 마지막 임무는 이민청 설립해서 오늘 이 한동훈 테마 중에 이민 테마가 가장 강했죠. 최근에 대장은 오픈롤이었는데 오늘은 CU박스가 올라왔습니다. CU박스가 대장으로 올라왔고, 거래대금은 너무나도 적죠. 이런 애들은 저는 대장으로 보질 않아요. 내일까지 얘가 강하게 시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대장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오늘 하루 대장 한 것 같고 저는 얘를 이민 테마 중에 대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스웨이브 시스템, 얘는 3등주였죠. 이민 테마 중에서 3등이었는데 오늘 얘가 2등으로 올라왔고, 원래 대장이었던 오픈롤이랑 원티드 랩 이런 애들은 횡보하는 모습. 그래서 이런 이민 정책에 관련 애들이 오늘은 강했다. 내년 16만 명 외국인 인력 온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저 이민 정책 테마 애들이 강할 수가 있어요. 이거 장 끝나고 나온 기사거든요. 6시 20분. 내일 아마 이민 테마 애들은 조금 갭이 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갭이 안 뜨면은 뭐 시가에 살짝 해봐도 되겠죠. 정부 펜타닐 졸피뎀 처방 제한 마약 청정국 복귀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약 애들도 반짝이지 않았고 펜타닐이 나오니까 정부 제약이 오른 거죠. 얘가 펜타닐 대신 저런 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하죠. 대체품으로. 그래서 경부 제약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한동훈 테마로 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 중입니다. 추세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로봇 200대가 부품 나르고 불량 잡아내. 차 공장이 혁신 실험실이라고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두산 로보틱스가 세게 간지는 모르겠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조심해야 돼요. 다시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거 아니면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정고점 저항을 맞았기 때문에 좀 깊게 빠질 수 있습니다. 화물선 운임 상승에 흥하해운 상한가라고 해서 오늘 또 요 뉴스도 나왔는데, 해상 운임 지수가 다시 반등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거 근데 어제 반등한 거예요, 아마. 어젠가 그제 뉴스였고, 오늘 세력들이 이거를 한 번 더 붙인 겁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흥하해운이 오늘 굉장히 강했다. 오픈 AI 올트먼 CEO 복귀 원칙적 합의라고 해서 외신에서 이렇게 나왔고, 뭐 이러면은 MS 애들 또 오늘 많이 빠진 이유가, MS도 어제 주가도 빠지고 그랬던 이유가 이런 찌라시가 돌았는데 다시 오픈 AI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런 뉴스. 철도 원팀 코리아 우크라이나 철도 재건 사업 본격화라고 해서 이 기사가 나왔고, 시간 외에서 철도 관련주 대아TI랑 푸른기술 그리고 현대로템, 삼부토건 이런 애들이 조금 올랐습니다. 대아TI가 지금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갔고요.
철도 테마는 약간 좀 무겁죠, 느낌이. 얘네가 뭐 우량주는 아닌데 시가총액 2,400억이죠. 근데 대아티아이는 예전에는 끼가 좋았는데 최근에는 약했어요. 그 남북 경협할 때 그때는 끼가 좋았지만 최근에는 좀 약해서 내일 오전에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주시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영국 에너지 기업 국내 해상 풍력에 1조 5천억 투자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시간 외에서 CS 베어링이 그 상한가를 갖고 유니슨도 상한가, 그리고 동국 SNC 다 풍력 테마죠. 이런 애들이 싸그리 상한가가 같습니다. 하지만 풍력 애들은 저렇게 시간 외에서 뜨고 갭이 많이 뜹니다. 갭이 많이 떠서 항상 이렇게 떨어지면서 마감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주도 테마도 아니기 때문에 볼 필요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양자 과학기술이 그릴 미래, 경제에 넘어 안보까지 파급력이라고 해서 양자 뉴스는 지금 매일 나오죠. 계속 말씀드립니다. 매일 나와요. 그래서 우리로랑 엑스게이트 얘네를 보면 되는데, 엑스게이트가 오늘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가는 척하더니 빼버렸어요. 그래서 아직은 얘네가 그 양자 애들이 기준봉을 세우고 그 다음부터 추세가 좋아질 때, 추세가 반등으로 바뀔 때부터 우리는 매매를 해도 충분하다. 아시겠죠? 인도 2위 통신사 에어텔, 삼성전자 찾았다. 인도 5G 사업 확대 가능성이라고 해서 5G 테마에 대한 뉴스예요. 근데 오늘 움직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거가 있다. 나중에 5G 애들 오르면은 우리는 매매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5G 애들은 머큐리, 최근 강했던 머큐리가 있었고 에이스테크 이런 애들. 근데 지금은 너무 바닥권이기 때문에 뭐 따로 매매를 할 필요는 없고 이런 게 있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한국 독일 디지털 헬스 분야 기술 협력 방안 모색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뉴스. 이거를 내가 왜 퍼왔지? 이거는 뉴스가 그냥 별론데. 이거 잘못 제가 퍼온 것 같아요. 이건 뭐 어쩌라고. 뭐 협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임팩트가 그나마 어느 정도 있는 거를 퍼오는데 이거는 잘못 가져온 것 같아요. 인벤티지랩 DDS 플랫폼 치매 비만 치료에 적용 가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벤티지랩도 최근에 반등하는 추세였고 그 추세에 맞춰서 지금 이런 뉴스 기사가 계속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일정도 하나 남았죠. 이거 뭐 바이오 인천 글로벌 콤팩스. 이때는 근데 비만 애들이 반짝하려나 모르겠네. 아무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벤티지 랩은 지금 한동훈 테마에도 엮이고 최근에 추세가 다시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가져왔고, 주봉도 5일선을 탔고 월봉도 5일선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있었다. 암 환자 면역 회복에 NK맥스 검기식 NK365 면역 회복 효과 입증이라고 해서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이거 제가 왜 갖고 왔냐면요. 지금 이것도 이제 세력들이 일정에 맞춰서 오늘 뉴스를 내보낸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정이 금요일날 있어요. NK맥스 이거 치매 관련 알츠하이머병 임상시험 컨퍼런스라고 해서 이게 있는데, 우리는 만약에 NK맥스 하실 분들은 내일 모아가서 금요일날 매도를 하면 되겠죠. NK맥스. 근데 뭐 저는 굳이 하진 않을 것 같고, 저런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런 흐름이 오늘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가 공유를 한 거고, 치매 치료제 게임 체인저 나올까 한연구진 엑소점 치매 치료 효과 입증이라고 해서 이것도 치매의 테마예요. 그래서 NK맥스도 치매 테마죠. 오늘 이걸로 오른 거는 카이노스 메드, 얘가 오늘 시세가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얘도 거래 대금이 너무 적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테오젠 MSD의 매각, 이거 머크죠. 머크사의 매각 독점 계약 협상 막바지라고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거 뭐 프리미엄 콘텐츠네. 알테오젠도 지금 차트는 괜찮거든요. 일봉상 차트가 괜찮아요. 다시 신고가까지 가려는 건지, 이런 박스권 구간을 오늘 살짝 뚫고 내려왔는데 종가가 뚫은 게 아니라서 이런 데를 다시 뚫어주는지 봐야겠죠. 이런 구간을 뚫어주면 여기 8만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뉴스. 그리고 영국 원전 건설 양해 각서 체결, 문 정부 때 무너진 협력 관계 복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전 애들이 아직 움직이진 않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원전 애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이런 뉴스가 있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뉴스는 오늘 이게 다고요. 효자 종목도 공부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효자 종목 보기 전에 내일 일정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면, 미국, 일본은 휴장입니다. 요거는 아마 오늘 밤이 아니고 내일 밤부터 아닌가? 내일 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요. 휴장이라고 하는데 추수감사절 그거 있고, 내일은 바이오 인천 글로벌 콤팩스 개최가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테마랑 유전자 가위 테마 내일 반짝이는지 볼 수 있겠죠. 유전자 가위 테마는 최근에 강했던 인트론 바이오랑 툴젠 이렇게 두 개 보고 있습니다. 저는 툴젠은 지금 이런 상한가 구간에서 계속 비비는 중이에요. 내일 한번 이런 슈팅이 나오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트론 바이오도
유전자 가위 대장은 아니었지만 얘는 어제 보톡스 재료를 붙여서 기준봉을 세웠고, 이렇게 뭐 오늘은 횡보의 흐름이 나왔지만 내일 한번 시세가 나오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금요일 날 일정은 그린 리소스, 한선 엔지니어링, 얘네 대여예요. 둘 다 인기 많았고 한선 엔지니어링은 유통 물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내일 종가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시드를 마련해 놓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뭐 추가 입금하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뭐 약수익 중이다 라고 하면은 종가에 다 그냥 매도를 해두고, 약손실 중이다 이런 것들은 다 매도해두고 금요일 날 오전에 이런 애들 시가 베팅 하면 좋겠죠. 근데 갭이 많이 안 뜨면은 좋아 보이는데 갭 많이 뜰 것 같아요, 이런 애들. 그리고 치매 관련주 뭐 NK맥스나 방금 보여드린 카이노스메드 이런 애들 금요일 날 일정이 있다. 그리고 루닛의 추가 상장, 일회용품 사용 제한 제도 실행. 그리고 요 금요일 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금요일 일정이 있는 애들을 내일 그 종목을 좀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금요일 날 팔면 되겠죠. 매도를 하면 되겠죠. 근데 뭐 딱히 주도 테마는 없어요, 여기서. 뭐 이런 치매 테마 애들은 크게 저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제일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내일은 뭐 이것도 뭐 크게 내키진 않고 그냥 유전자 가위 애들 한번 반등 나오는지만 체크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효자 종목 체크를 하면요. 내일은 신규 상장 테마를 당연히 봐야겠죠. 신규 상장 테마 중에는 에코프로 머티 봐야 되고요. 그리고 에코아이는 얘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에코아이 이 매물대가 비어 있어요. 여기가 비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효자방 식구들한테만 알려드릴 거예요. 뭐 만약에 7만원 지지가 나오는지 아니면은 여기 깬다라고 하면 이런 밑에서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하지 마시고 지켜만 보세요. 그래서 저는 에코머티 시가를 주시할 건데, 에코머티도 그렇고 에코아이도 그렇고 지금 시간 외에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에코머티는 마이너스 2.52% 하락을 했고요. 에코아이는 마이너스 5%나 하락을 했습니다. 에코아이는 진짜 둘 다 에코여가지고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좀 잘 보세요. 에코아이는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시간 외에서 5%나 떨어졌어요. 그리고 에코머티는 9만원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9만원에서 이때 9만원 부근에서 지지가 나왔던 거죠. 근데 내일 여기 시작이거든요. 에코머티 88,900원. 딱 여기 이 부근 시작인데 여기 깨지면은 또 흐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오전에 지지가 좀 나온다 이런 데서 한 15분 20분까지 보고 있는데 계속 지지가 나온다라고 하면 한번 슈팅 나오고 나서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하지만 시가부터 그냥 바로 꽂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에서 기다리면 되겠죠. 8만원부터 밑으로 이런 상한가 구간까지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8만원 부근부터 상한가 라인, 여기를 내일은 셔타점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지지가 나온다, 저는 이 구간에서는 비중 크게 못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비중 크게 안 하고 여기서 비중을 좀 할 것 같아요. 이런 데는 뭐 내 시드에 진짜 많이 주면 3분의 1, 근데 3분의 1도 안 주고 보통은 저는 이런 구간 10분의 1, 제 시드에 10분의 1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냐? 10분의 1을 들어가면 부담이 안 되죠. 만약에 얘가 줄줄 새서 여기까지 떨어져도 여기서 10분의 2를 매수를 해요. 그러면 평단이 확 낮춰주면서 저는 아직도 70%나 더 매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비중 조절이에요. 비중 조절만 잘해도 내가 어떤 종목에서 많이 물려도 비중 조절이 잘 돼 있으면 쉽게 살아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중 조절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큐로셀은 얘도 이제 다시 보면요. 원래 얘는 기준봉을 세우고 다음날은 안 좋았어요. 기준봉을 세우고 다음날 안 좋았죠. 기준봉을 세우고 다음날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때랑 다른 거는요. 지금 5일선을 뚫고 올라오고 지금 제일 신고가예요. 이때는 신고가가 아니었죠. 이때는 여기 저항을 맞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신고가예요. 얘는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갔고요. 얘는 오늘 28.31% 마감했는데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시가에 볼 건데, 얘도 시가에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바로 손절해야겠죠. 하지만 내일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이 전이랑 흐름이. 거래대금 거래량도 이번이 제일 많이 터졌고, 그리고 에코머티랑 에코아이는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얘는 상한가를 갔다 수급이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가 봐야겠죠. 여기는 지금 눌림이라고 썼는데 이게 눌림도 괜찮아요. 눌림은 여기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가가 더 좋을 것 같아. 그냥 이거 여러분들께 왜냐면 저는 눌림은 진짜 안전하거든요. 눌림은 안전한데 시가를 우리가 손절을 잡고 들어가면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알려드릴까 말까 고민했고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눌림은 안전하지만 저는 시가도 조금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캡스톤은 캡스톤 파트너스, 얘는
저는 손절을 하고 나왔지만 이거 물려있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시간 외에서 오늘 8%가 올랐고, 얘는 상승을 한다라고 해도 8,000원까지 이런 5일선 뚫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직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잘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얘를 매수하자 이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보유자들 매도하시라고 써놓은 겁니다. 선암은 제가 아까 종배를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선암을 어떻게 매매할 거냐. 자, 내일 덕성이랑 덕성우가 상한가를 갔는데 갭이 얼마나 뜰지 몰라요. 하지만 강하게 상한가를 간 건 맞아요. 왜냐? 오전에 가서 한 번도 안 풀렸죠. 덕성은. 이런 종목은 갭이 많이 뜰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이런 애가 갭이 적게 뜬다? 그럼 시가 베팅도 좋아요. 하지만 보통은 갭이 많이 뜨기 때문에 우리 효자방 식구들은 종배를 했고, 갭이 덕성이 많이 뜬다면 조금 그 VI 시가에서 이제 VI 갈 동안 덕성이 2분이죠. 2분 동안 주가가 오른다라고 하면 그때 매도를 하셔도 되겠죠. 어차피 종배하신 분들은 지금 1.8% 정도 수익 아니에요. 얘가 1%만 더 올라도 3%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암 내일 시가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거는 보유자들만 하세요. 만약에 덕성의 갭이 엄청나다, 20% 이상이다, 15%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선암을 할 수 있어요. 시가에. 하지만 이렇게까지 뜰까요? 그건 모르겠네. 그래서 이건 보유자들 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고요. 두산 로보틱스 눌림 잡을 건데, 얘는 계속 어제 그 오전 빼고는 효자존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여기서 매매를 했던 거고,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알려드렸던 건 62,000원이었어요. 효자방 식구분들. 근데 살짝 위에서 반등을 했죠. 그래서 내일은 여기서 볼 거예요. 6만원. 6만원부터 이런 기준봉 시가, 분봉에서 기준봉의 시가 6만원 부근이죠. 여기서 볼 겁니다. 여기를 1타점으로 하면 지지 않을 것 같아요. 6만. 자, 그리고 흥하해운은 얘도 기준봉을 세우면은 다음날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옵니다. 예전부터 보시면 얘는 끼도 좋고요. 이 화살표가 지금 상한가를 갔을 텐데, 상한가를 가고 나서 다음날 갭이 많이 뜨거나 며칠 두고 보면은 계속 오르는 이런 모습. 그쵸? 여기도 그랬고, 그리고 여기도 상한가를 가고 다음날 윗꼬리가 길게 달렸죠? 윗꼬리가 길게 달렸어도 우리는 여기서 매도를 하고 나올 수 있으니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때도 시가에 샀으면 시세가 꽤 많이 나왔었죠. 이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때도 기준봉 상한가를 가고 다음날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보통 거의 이렇게 상한가를 가거나 기준봉을 세우면 다음날 좋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가에 해보시고, 갭이 얼마가 뜰지 모르겠지만 시가에 샀다가 조금 눌린다, 뭐 한 2% 눌린다, 그럼 손절을 해요. 근데 눌림을 잘 잡으면 얘는 그 다음날 반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눌림, 내일 만약에 시가 베팅을 못했다라고 하면은 눌림목이 굉장히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도 보고 눌림도 해볼만 하다. 아시겠죠? 칩셋 미디어도 지금 계속 좋았죠? 오늘 칩셋 미디어 제가 여러분들께 안 보여드렸죠. 저 얘도 10% 먹었거든요. 근데 뭐 비중은 많지는 않았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제가 여기 24,000원에서 원래 우리 효자방 사람들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25,000원에서 조금 제가 걸어놨었고, 여기서 이것도 운이 좋게 제가 이때는 쉬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쉬고 있을 때 이제 딱 장중에 와서 보니까 10% 수익 중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매도를 때렸죠. 이런 경우. 근데 딱 고점이었다. 운이 좋게 거의 거기가 고점이었다. 그래서 얘도 지금 3일째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고가고요. 그래서 신고가 눌리면 해볼만 하다. 얘는 어디서 기다리냐? 내일은 내일도 25,000원부터 뭐 24,000원 이런 데 볼 예정이에요. 내일은 뭔가 24,000원 이쪽으로 보고 싶네. 내일도 25,000원, 24,000원. 25,000원에서 한다면 저는 비중 적게 하고요. 24,000원까지 오면은 여기선 비중 좀 실을 예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리고 규노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박스권 구간을 내일 뚫어요. 시가에 뚫고 이 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돼요?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하진 않을 건데 주시를 할 거예요. 근데 돈이 이쪽으로 좀 쏠린다? 라고 하면은 해볼만 하겠죠? 그래서 일단 주시라고 적어놨습니다.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내일 장 분위기 보고 할 거예요. 그리고 경보제약. 경보제약은 오늘 펜타닐 관련주로 갔는데 얘는 시간 외에서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런 식으로 종가의 갭이 크니까 시간 외에서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부분에서 라운드 피겨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한번 주시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눌림 주시 한다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저런 구간에서 횡보가 나오거나 잘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해볼 수 있는 거지. 제가 주시라고 하는 거는 다 지켜본다는 거지 무조건 한다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 이렇게 보면은 저는 좀 괜찮다라는 종목이 에코모티 눌림은 괜찮을 것 같고요. 큐로셀도 먹을 구간 충분히 있다. 흥하 해운도 역시.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이거 눌림 올지 모르겠는데 오면 땡큐다. 그리고 이런 애들은 비중을 크게 할 수 있다. 이 정도 되겠네요. 칩스앤 미디어도 오면 좋겠지만 얘가 눌리는 날은 진짜 안 가거든요. 또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에코아이는 빼고, 그러니까 뺀다는 게 좀 더 후순위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모티, 큐로셀, 흥하이온 이 정도가 저는 괜찮아 보이는데 지금 여기 써놓은 것도 다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할 거는 뭐 이 정도 이렇게 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여기 다른 종목이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생각이 저랑 맞다면 매매하는데 참고를 하는 거지, 제가 이거 좋아 보입니다 해서 우르르 이거 사고 저거 좋아 보입니다 우르르 저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근데 최근에 좀 제가 잘 맞긴 했는데 효자방 식구들한테는 제가 실시간으로 다 알려드릴 수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좀 걱정이 돼요.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써놓고도 제가 뭐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내일 오전에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은 다음 달에 효자방 이벤트 할 때 꼭 들어오시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실시간으로 다 우리 효자방에서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공부를 해봤고요. 뭐 오늘 되게 엄청 좋은 뉴스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철도 풍력 이런 애들이 내일 강할지는 모르겠어요. 풍력 애들은 일단 좀 후순이고 철도 애들이 최근에는 끼가 별로 안 좋았어요. 끼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아마 내일도 오전에 신규 상장 쪽으로 돈이 좀 많이 쏠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분위기를 보고 또 매매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공부를 해봤고요. 내일도 다들 큰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